자, 그 수학이자 프리아셈 원장을 맡고 있는 송성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아예 손도 안 끄네. 너무 많다. 오늘 이렇게 또 한참 놀아야 되는데 여기 와줬으니까 여러분이 와서 좋은 정보 좀 가져가길 바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첫 번째가 출발했잖아요. 출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잖아.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나의 위치는 어딜까? 중학교 때 물어보면 현지야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럼 서울대요? 연대요? 고대요? 목표들이 그렇죠. 이제 1학년 끝날 때쯤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은 중앙대나 성균관에 가려고요. 3학년 올라가면서 건대나 동대나 홍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괜찮은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 본인의 위치를 현재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내 본인의 위치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아는 거지만 중학교에 한 반에 몇 명이야? 몇 명? 25명. 25명. 현지는? 27명. 27명. 25명, 27명. 보통 25명에서 30명 사이죠. 30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30명으로 생각할 때 보통 여러분들 65%가 서귀포에 있는 4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지? 여러분 반에서 사실 20등 정도까지만, 실제로 한 18등 정도까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반에서 10등을 했어. 10등을 하면은요, 그 100분위가 33% 나오죠. 내가 100분위가 33%였어.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돼? 50%가 됐어. 내가 이번에 여러분 성적표 나오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0%였단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1.5를 곱하시면 되죠? 3분의 2만 나는 거니까. 35%가 돼. 30%가 돼.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졸업할 때 상위 20% 안에 들었어. 그럼 20%는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내가 30%가 되는 거고요. 30%는 몇 등급일까? 3등급이죠. 3등급. 네, 들어오세요. 안녕, 들어와. What's your name? 저 이나연. 나연이? 엄마가 그랬었는데 기억하죠? 저기 여학생은 이쪽에 앉히고 있어? 키가 크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현이? 네. 자, 그래서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 20%로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30%가 되고요. 얘는요, 등급이 몇 등급? 30%면? 4등급이 되죠. 4등급.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30% 4등급이야. 23%까지가 3등급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을 할 때. 등급이 이렇게 10%씩 끊기는 게 아니에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이 2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20% 반에서 한 7, 8등 공부 잘하는 편이었어. 그치? 근데 고등학교 가는 순간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반에서 10등 하던 애가 10등을 했어. 내가 반에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4등급을 한 거야. 점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내 성적이 올라간 거야? 줄어든 거야?
올라간 거지. 야, 내가 10등을 했으면 딱 50%에 들어가고 50% 5등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에서 10등 하는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4등급을 맞으면요, 얘는 반 동안에 열심히 한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4등급이면 대학 가기가 애매한 등급이야. 서울 쪽으로 대학 가기가 힘들어, 4등급이면.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야,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그 성적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가?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라고. 4등급을 맞으면. 10등 하던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잘했어, 잘했어. 너 성적 올라갔다.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올라가자.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관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요, 여러분이. 4등급, 5등급 맞고, 그리고 또는 반에서 20등을 했던 애가 50%에 5등급을 하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얘는 12월, 1월, 2월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응?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문제는 얘한테, 너 이게 뭐니? 5등급이 뭐니? 하는 말을 하는 주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그냥 12월 달에 되도록 부모님하고 같이 모셔갖고 출발점 컨설팅이라는 거 할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정도다. 근데 얘가 이 정도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칭찬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들 칭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는 거야. 때로는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았을 때 칭찬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 잘했구나.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난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하면 안 돼. 물론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안쪽인 걸로 알고 있지만요. 내가 20%대에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3등급을 받아. 3등급을 받아. 잘하는 거야. 특히 이쪽부터 벽이 두껍거든요. 애들이 공부하던 애들 아니야. 그래서 3등급을 20% 때문에 내가 3등급을 받았으면 일단 잘한 겁니다. 근데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대학 가려면 조금 더 잘해야 돼.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고.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되면 좋은 거라고요. 얘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1학기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되면, 이건 뭔가 점검이 필요한 거지. 뭔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과목이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을 좀 바꿀 수 있게 지도를 하는 걸 선생님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선생님은 사실 작년까지는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만 열심히 가르쳤어. 컨설팅? 예, 수학만 컨설팅을 하지.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올해부터 여기 원장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컨설팅을 해서 여러분들, 세 분은 컨설팅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컨설팅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12월 달에 첫 번째 컨설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할 때 퍼센테이지에다 1.5를 곱하면 고등학교에서 받게 될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게 별 의미 없는 학생들도 있긴 하죠. 저 전교 1등인데요. 작년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 야, 너 공부 좀 하냐? 그랬더니, 네, 몇 등이야? 그랬더니, 1등인데. 1등인데, 할 말 없잖아. 그죠? 매 그런 애가 있긴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똑같으리라고 보장은 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 입시 결과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건 나의 출발점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5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 목표로 하는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난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 연세대 정외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어디까지 도착을 해야 갈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귀포 지역에 남주고, 그 다음에 삼성여고, 그 다음에 서귀고, 서귀여고, 이렇게 4개 고등학교가 있어. 예. 기억니은 티그리를 순서대로 썼습니다. 예. 자,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올해 입시 결과는 아직 안 떴죠. 정시로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학할 학교,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는데, 작년도 입시 결과가요. 자, 다는 안 살펴보고, 일단 여러분이 현재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약대,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가 있어요. 연고대급이죠. 서울대 연고대급. 그리고 사관, 간호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 육사, 공사, 회사.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 작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남주구가 14명, 삼성여고가 20명, 서귀구가 33명, 서귀여고가 10명. 작년 입시 결과는 그랬어요. 작년 거는 우리 여학생들 보기에 서귀여고보다 삼성여고가 입시 결과가 좋아. 작년 거만 보면. 근데 최근 선생님이 여기 서울에서 여기 입도한 지가 딱 5년째예요. 올해. 한 달만 있으면 딱 5년 되거든. 근데 그 시기점부터 삼성여고가 조금 앞서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서귀여고가 앞섰는데. 근데 그건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집에서 잔치하는 요 정도 대학들에 관해서. 근데 또 서귀여고가 또 이게 작년에 좀 특히 좀 이게 좀 많이 벌어졌고요. 근데 얘가 함정이 있어요. 이게 명수가 아니야. 장수예요. 장수. 한 학생이 여러분이 수시라는 걸 원서를 쓸 때는요, 보통 6개의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요, 이 6개 지원 대학에서 다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한 명이 20장 중에 6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럼 이게 내가 목표를 정할 때는 그거가 좀 맞지 않지. 근데 학교 측에서는요, 그걸 발표를 잘 안 하죠. 왜?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요, 여기 5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몰라. 그냥 대충 보면 한 60% 하면은요, 얘 60%는 몇 명이야? 8명, 14명, 26명. 60%면 20명이지, 20명. 6명. 아마 요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수로 따지면. 예. 자, 그러면 내가 10등으로 현재 50%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요, 여기는 너무 높고요. 성균관대 요즘 좋다 그러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성대 나오셨는데. 성균관대. 성균관대는요, 삼성 쪽에서 지원한 학교죠. 대기업 삼성이 지원한 학교야. 성균관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여기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이 선을 맞춰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근데 그걸 1년 단위로 새로 목표를 수정을 해야 돼. 뭐냐면 1년 동안 일치월장에서요, 내가 설정한 목표보다 더 성취한 학생들이 있어. 야, 너 무슨 성대야, 서울대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학생들도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고1 때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 수정하자. 너 성대가 그렇게 좋아?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까지 한번 달려보자.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지? 1년 주기로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목표 수정을 할 겁니다. 또는 야, 너 지금 이 목표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하거나 목표를 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목표가 서울대지만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죠. 야, 목표라는 거
정해놓고 이뤄야 되는 게 목표야, 얘들아.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서울대인 거 옳지 않아. 달성을 해야 돼, 내 목표는.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갈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그 목표를 수정을 하면서 0점을 맞춰서 딱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교 때. 예. 이번 주까지만 놀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돼, 이제 또.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약대를 갔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방법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민규야, 뭐지? 동시랑 수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수시, 두 번째 정시. 근데 아직 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여기 쓰는 단어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대학 갈 때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시 첫 번째. 수아야, 뭐가 있지? 네. 수시 첫 번째. 수시 네. 학생부? 학생부 내시. 그렇지. 그런데 학생부 내시 말고 요 단어까지 알고 있어야 돼. 학생부 교과. 수시 첫 번째 학생부 교과예요. 예. 자, 나연아. 두 번째는 학생부. 아, 니네 내일부터 입시 설명회들 오시는구나, 이 학교는. 그치? 아직 안 오셨나? 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심 가져야 돼. 알았지? 가은이? 가은아? 몰라? 아, 저기가 나연이었고, 이름이 헷갈리네, 잠깐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다? 체이요. 채희였지? 네. 뒤에가 나연이었지? 바보야. 바보. 우채희. 제 이름이 여기 있구나. 예. 자. 채희야. 아니. 네가 채희고, 뒤에가 나연이지. 처음 봐. 선생님이 이름을 잘 못해요. 현지야. 오, 네. 논술 있어, 논술. 그리고 정시는요, 수능 위주, 예,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근데 서귀포 지역에서 여기를 가는 80%는요, 이걸 만나요. 그 학생들은, 예, 80% 이상이, 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연구대를 입학을 한 거예요. 의대, 약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서귀포 지역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로다가 명문대를 가는 거야. 자, 여기 서울대 인원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요. 2명, 3명, 3명, 4명, 아니 여기가 3명이고 서귀포가 4명. 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정확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인 거 확실해. 그리고 서귀고가 4명인 게 확실해. 예. 근데 이건 확실하진 않아. 예. 요거는 확실해요. 서귀고는 4명. 예. 자, 뭐 서울연구대에서 간 게 대부분 여기로 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고등학교 진학하면 사실 이걸 먼저 노려야 돼요. 이걸. 이 방법으로. 예? 자, 학생부 교과는요. 추천하고요. 비추천이 있어요. 예. 대부분은 추천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갑니다. 예. 학생부 교과 추천으로 이 학생들 대부분이 명문대를 간다고. 근데 서울대 추천은 여기 있어요. 서울대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예. 그리고 비추천이 있는데. 종합의 대부분은요, 비추천이에요. 그건 뭐냐면,
학교에 선생님이 딱 정해갖고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근데 서울대는요, 요 학생부 종합 추천이 학교당 2명이에요. 2명. 2명을 추천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 2명은요, 거의 무조건 붙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붙어.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전교 1, 2등은 서울대를 가는 거야. 입학 실적이 안 좋은 애도 무조건 2명씩은 가.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요, 들어가서 내신 1, 2등을 하면 거의 서울대를 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요, 얘는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최저 등급은 맞춰야 돼. 그래서 평균 2등급 정도 됩니다. 평균 2등급은 맞춰야지 서울연고대는 이걸로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서울대는 보통 이걸 맞춰. 얘네들은 이걸 맞춘다고, 이걸. 근데 솔직히 연고대부터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가 거의 50%가 발생을 해요. 아니, 최저만 맞추면 가는 거야. 수능에서 평균 2등급을 맞추면 가는데 그걸 못 맞춰서 못 가는 애들 거의 50% 가까이 발생을 해요. 엄청 안타까운 얘기지. 그죠? 근데 거의 50%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 추천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말씀드리면, 연대는 10명이야, 학교가. 고대는 4%야. 보통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한 학년에 200명이잖아. 4%는 몇 명? 200명이 4%. 100분의 4를 곱하면? 8명. 이게 수학 잘해요. 90점 넘네요. 예. 8명이죠, 4%는 보통. 예.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8등까지 추천을 해줘요, 학교에서. 그 다음 대학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요, 좀 퍼센트가 늘어가겠지. 그래서 한 20%까지 추천을 해줘. 그럼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야. 예. 근데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가 거의 50%더라고. 엄청 안타까운 일이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수능 최저가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능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 내신만 잘 받는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못 간다니까. 예? 고1 때부터 이 수능 최저까지. 얘도 최저 맞춰야 돼요. 예. 평균 2등급 정도의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못 갑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해요. 대학 가기가. 솔직히 제주보다 서귀포 지역이 대학을 더 잘 보낸다? 맞아요. 제주 지역 고등학교부터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가요, 더 입학률이 더 좋아. 비율로 했을 때 서울 연고대를 가는 비율이 더 높다고, 서귀포 지역이. 이렇게 최저를 못 맞추고도. 예? 물론 제주도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애들 많고요. 예. 아무튼 이 최저를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써줄 때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있어. 서울 연고대를 가려면 1.8이 맥시멈이에요. 이거보다 성적이 좋아야 돼, 연고대 가려면. 이거 넘으면 선생님들이 안 써줘.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테니까. 이거 올려도 1.8이 넘어가면 종합은 2.2예요. 물론 서울대는 좀 더 높죠. 그래서 연고대 기준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신을 맞아야지 선생님들이 써줘요. 자, 논술은 그 내신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 얘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3등급, 4등급, 5등급 몇 등급을 맞아도 논술만 잘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학생 중에요, 내신이 진짜 6등급이야. 그런 학생이 있어. 근데 수학이
2등급이야. 내신 평균이 6등급인데 수학이 2등급인 새끼가 있다니까. 새끼 미안합니다. 선생님 애정스럽게 많이 불러요. 야, 이 새끼야. 많이 부르거든. 그러니까 욕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아무튼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인데 얘네 형은 서울대를 갔어. 재작년에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갖고. 근데 얘는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하더라고. 고1 때 그렇게 놀았어요. 수학도 억지로 공부를 한 거야. 억지로. 야 니네 형한테 일른다 그러면 형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그걸 협박해갖고 2등급을 맞춰 놓은 거야. 내가 수학은. 네.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내신이 6등급이야. 근데 이 학생도 서울연구대 갈 수는 있는 거야. 또 수학이 강하니까. 그래서 논술을 한번 노려볼만 해요. 이 친구가. 예. 지금 현재 선생님 저 정시로요 갈 겁니다. 정시를 이용해서 좋은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서울대, 서, 성, 한, 중, 중앙대까지 쓴 거예요. 건, 대, 자, 정시로 가서 수능을 봤을 때의 수능 등급은요. 서귀포 지역의 내신 등급 곱하기 1.5가 돼요. 얘가 내신이 2.2를 맞았어. 그럼 수능은 3.3 정도를 맞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수능 점수가 더 어렵다고. 이쪽 지역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조금 못한다는 뜻이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내신에서 대치동 애들이 2.2를 맞으면은요. 얘는요. 수능에서 1.5 정도가 나와요. 대치동 애들은. 학교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내가 내신이 2점이면 수능은 민규야 재미없어? 너 안경 안 써도 보이니? 안경이 부러졌어요. 아 그랬구나. 이런. 싸웠어? 안 보이니까 졸리는구나. 이거 몰라도 들을 거 들으니까. 예. 아무튼 3.3 정도가 돼요. 내신이 2점이면. 그래서 얘가 이걸 맞추기가 힘든 거야. 학생부 종합효과를 썼는데 이걸 못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응?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수능에서 서울대를 가려면요 한 1.5, 서성중앙은 1.9, 그리고 건동은 2.5. 네, 이 정도 돼요. 이과 기준이에요. 이과. 수능 점수야 이거. 수능에서요 1등급 2개, 2등급 2개를 맞으면 서울대 지원 가능하다고. 지원 가능하다고요. 무조건 붙는다는 뜻은 아니야. 예, 보통 이 정도 되는 애들까지 서울대 지원을 해요. 예. 서성중앙은 1.9. 1.9는요 2등급 3개에 1등급 하나가 정도가 껴있는 경우지. 예. 그리고 이 중간에 뭐 연대, 고대가 있겠죠. 그죠? 예. 여기 건동어. 요게 뭐 시립대, 경희대, 외대가 이 사이에 껴있어요 또. 그래서 이 정도 수능 등급이면 지원 가능해요. 또 문과가 좀 달라요. 문과는 서울대 1.4야. 그런데 서성중앙은 2.2고 여기는 2.9 정도가 돼요. 뭐야? 여기 얘가 높은데 이쪽은 들어오세요. 네. 인석이는 쥐기불라. 야, 여기는 이과보다 문과가 더 높지. 더 잘해야 가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이과가 더 잘해야 가지. 그잖아. 여기도 그렇고. 이과 애들이 더 불리한 것처럼 보이잖아. 더 잘해야 이 대학을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교차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교차 지원. 자, 이제는 문이과가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과학하고 수학을 이과형으로 공부를 했더라도 문과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예. 실제로 우리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문과 50%, 이과 50%를 뽑잖아. 그죠? 서울대가
문과 50%, 이과 50%를 뽑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 75%가 이과예요.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어? 뭔 말인지 하지? 어? 그래서 서울대는 문과인데 서울대 가려면 빡세, 더 힘들다고. 더 잘 맞아야 된다고. 이과 애들이요, 표준 점수라는 게 높아요. 이과 애들이 표준 점수라는 게 높다고. 똑같은 등급인데 이과 애들은 이거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고. 그래서 문과 애들이 서울대 가면 그래. 근데 이쪽은 왜 그러냐면 이쪽 학교에서는 교차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야. 요 등급대에서 그래서 상위 쪽에서 교차 지원을 많이 해요. 물론 여기도 교차 지원을 하긴 해요. 예? 그런데 일부 과에는 이과에는 아예 안 가는 과들이 있다. 국어국문학과 안 가. 이과 애들은 못 가거나 안 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거나. 그래서 이쪽은 교차 지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데 중에 이거 이과지. 이거 이과지. 그리고 학교 가서 이거 한번 살펴봐. 학교 홈페이지 가서. 예. 이 학생들의 80% 정도 이상이 이과예요. 이과생이라고. 선생님 얘기하는 건 솔직히 난 여러분이 대부분 이과를 가기를 추천을 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중에. 선생님 제가 문과 스타일이에요. 저는 나중에 정치학과를 갈 거예요.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경제학과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과를 갑니다. 아니라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과형을 공부를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예? 자, 선생님이 서귀포에 5년째 살면서 정말 좋은 건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서귀포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헤비 스모커예요. 헤비 스모커가 무슨 뜻인지 알지? 담배를 엄청 핀다고요. 근데 4년 동안 어느 학생도 선생님한테 담배 피고 오셨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선생님 담배 피셨죠? 그런 거. 선생님 피셔서 제가 불쾌해요? 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작년까지 단 한 명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 학생이 선생님 담배 피셨죠? 환기하려면 그런 학생이 처음 나왔어요. 서울은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학생이 더 많아. 안 하는 학생보다 하는 학생이 더 많아. 선생님 담배 피셔서 기분 나쁩니다. 담배 피고 수업 들어오지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선생님 저 죄송한데요. 제가 앞에서 수업 듣는데 선생님 담배 피고 들어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피고 오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냄새가 10% 이하로 줄어든 전자담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 네,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병이야. 좀 힘들어. 아무튼 그러면 그건 좀 단적인 게 있는데 좀 학생들이 뭐랄까 선생님은 그래도 대우를 좀 해준다거나 그냥 보수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학교 비율을 보면 장난 가면은요. 대치동은요. 80%가 이과입니다. 학교에 20반이 있으면 16반이 이과반이라고. 근데 제주는 어떻게 서귀포는? 예. 여 학교는 30%, 남학교는 40% 정도가 이과예요. 현재 추세가. 선생님 전 문과 성향이에요. 예, 남자 학교는 좀 늘긴 해서 한 50% 되는 것 같긴 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변화가 분명히 나중에는 이게 70%까지 간다고. 이게 변화가 늦어. 좀 늦는 경향이 있다고. 보수적이라고. 학생들 생각도.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야, 문과형 성향으로 공부를 해갖고 문과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과로 공부를 하는 게 문과대학을 가기에도 더 유리해요. 단 그러려면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되겠지. 그치?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요. 과학 학점이요.
국영수보다 엄청 셉니다. 과학을 4과목 배우는데요. 서경우 같은 경우는 12단이에요. 12단. 수학이 3단이 뭐 학기에 따라서 5단위가 되기도 하는데 국영수 다 합친 단위수를요. 과학이 똑같아 기준이. 서경우 같은 경우. 문과는 마찬가지긴 해요. 과탐, 사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고2에 올라가면. 고2에 올라가면요. 과학을 잘하는 애가 등급을 좋게 받는 거야. 국영수 다 합친 거와 거의 비슷하다니까. 예,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리는 거, 예, 좀 이과 쪽으로 가셔라.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은 이과 쪽으로 가려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좀 열심히 해놔라.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선생님하고 꼭 아니면 여기 대부분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이 0점 조절할 거야. 그죠? 선생님하고 하거나 여기 국어 선생님하고 하거나 여기 선당 선생님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예, 0점 조절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목표를 설정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히 서울대 갈래야 해서는 안 된다고. 야, 나는 이게 좀 모자라니까 학생부 종합을 선택을 하자. 교과보다는 그래도 종합이 맞을 것 같아. 예, 종합은요, 여기다 추가된 게 얘는 성적만 딱 보는 거고 얘는 학교 생활을 봐요. 학교 생활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얘도 공부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갈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학교 활동을 이용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천체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동아리. 그래서 이런 동아리를 들었다. 동아리 활동 이렇게 했고 다른 과목보다 특히나 물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 화학도 잘해야 되지만 특히 물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학이 또 기본이 돼야 되니까 수학 공부도 고1 때부터 점점점 더 좋아져서 지금 최고 점수를 찍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종합은. 교과는 그냥 평균 몇 등급 딱, 얘가 더 높네. 얘 합격. 이런 식이야. 근데 학생부 종합은요.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과목 간의 그런 비율까지 보는 겁니다.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진로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예, 그런 것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난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그래서 2.2까지 맞출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거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경우 원래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여러분한테 써오라고 줘요. 그럼 그걸 써갈 때 잘 써가야 되는 거야. 맞게, 내 목표에 맞게. 그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써야지 옳게 쓰는 건지.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얘들아. 근데 나는 내신은요, 4등급까지밖에 못 맞출 것 같아. 근데 난 서울대 가고 싶어. 논술을 열심히 해야지. 근데 논술은 그냥 3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고1, 2 때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식 유도 과정 같은 거를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논술 쪽으로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요. 옛날에는 대학 입시에서요. 그 공식 유도 과정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 공식 유도 과정을 전혀 공부를 안 시켜. 적용하는 것만 연습을 시키는데 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식 유도 과정 같은 거를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고1 때. 네.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여기 쓰는 표현은 다 알고 있어야 돼. 별거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추천, 비추천, 학생부 종합의 추천 2명은 서울대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뭔지. 이 용어들이 일단 아주 선생님 기본적인 용어가 써서 세특, 뭐 행특 이런 건 아직 몰랐대. 좀 나중에 알게 돼. 세특, 행특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 예. 근데 여기 써놓은 것들의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그리고 선생님 요거는요. 선생님 강의 올리는 채널에 일단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 고1 입시 설명에, 고1 예비 입시 설명이 많거든? 근데 서귀포 지역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면 다시 보세요. 알았지? 예. 자,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학.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이게 프리아셈에서는요, 프리윈터라는 걸 해요. 윈터 전에 기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 우리 겨울방학 때 수학은요 엄청 시켜요. 선생님이 공부를. 예?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여러분들은요 5일 동안 나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 기본이에요. 지금 희성이 오이씨 그만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양이 3배가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년이 올라가잖아. 그럼 양이 보통 1.23배 정도로 늘어요. 양 자체가. 난이도도 1.23배 정도로 어려워져. 그런데 이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특히 수학이요. 양이 3배, 난이도도 3배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반에서 10등 정도 하던 학생은요. 체감 난이도가 9배야. 체감 난이도가 9배니까 솔직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그 수학의 그 난도 차이는요. 양과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잘못 보내면요. 고등학교 내내 수학을 못해요. 엄청 힘들어요.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되고 수학을 일단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예? 국어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학은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시켜봐. 선생님이요. 서울에서 왔잖아. 그래서 첫 해에 좀 너무 많이 시켰어. 1학년 2학기 때 그 삼성여고의 어떤 여학생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가져왔어. 잘했다.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72점인가 맞았대.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선생님 저 전교 2등인데요. 우리 학원에서 전교 1, 2등이 다 있는데 얘는 100점, 2등이 72점이야.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시킨 거지. 7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100점을 맞게 시켜버렸잖아. 너무 많이 시킨 거야. 얘가 그 다음 학기 2학년 1학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또 100점. 얘는 또 70 몇 점. 얘가 또 2등. 얘는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겨울방학 때부터 나랑 공부한 애고 얘는 봄부터 공부한 애야, 나랑. 1학기 중간에 들어온 애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시킨 양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너무 많이 시켰구나. 그때부터 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선에서 1등급을 맞을 정도를 시키는데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그때 시키는 것보다 반 이하로 줄었어, 공부 양이. 한 반 정도로 줄였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일주일에 기본 15시간 정도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 시간표는 기본 시간표가 그거고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일부 학생은 거기다 플러스 9시간 정도를 할 겁니다. 선생님 특히 서기여고 가는 학생은요. 수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9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반드시는 아니야. 여름방학 때 들어줘. 저희가 수학이 좀 약하면 겨울방학 때는 고등수학을 열심히 하고 수원은 여름방학 때 들어도 좋기는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고1 때 수학 상하를 배워요. 그죠? 그리고 고2 때 수원, 수2, 확률과 통계, 기하라는 과목을 배워요. 얘네 4과목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산하를 잘하면 얘도 잘할 수 있어. 얘 못한다고 얘 못하는 거 아니야.
연관성이 없다고 얘네 4개가. 그런데 요 위에 미적분은 영향을 받죠. 미적분은 수원2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 문과는요, 여기까지 배우죠. 문과 이렇게 5권을 배워. 이과는 7권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기하고 미적분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보통 요걸 2학년 때 배우거든요. 2학년 때. 2, 3학년 때. 1, 2, 3학년 이렇게 배워요. 근데 서기 여고만 이걸 고1 때 배워요. 서기 여고만 수원을 고1로 땡겨서 배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방학 때 여기 학생들 중에 본인이 원해야 선생님 넣어요. 이 상하하고 여기까지인데 요거를 보는데 다음 주부터는 3 곱하기 3이에요. 화수목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으로 좀 수업이 늘어. 예, 근데 모두 다 3시간은 아니야. 좀 빨리 풀고 숙제 잘해오는 학생은요 2시간 조금 지나면 끝나기도 해요. 예, 그래서 화수목에 배우고. 이걸 안 줬구나. 참 이거 하나씩 줄게. 여기 시간표 있으니까 이거 시간표 한번 2장 넘겨보면 시간표 있어요. 여기 시간표 한번 봐봐. 그렇진 않아? 자, 2장 넘겨보면 다음 주 시간표가 있죠, 거기.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어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자, 아무튼 수학이 좀 양이 많죠? 수학 많이 해야 돼. 여러분이 누구나 쫓아올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출발을 해요. 예? 근데 같은 반에서도 좀 난이도가 다르게 공부를 시켜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방학 들어가면요, 예. 3 곱하기 5가 돼요. 대부분 학생은 3 곱하기 5고, 그리고 이 12월 달에 계속 테스트를 보거든? 에브리데이 테스트를 봐요. 첫날만 빼고.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알 거야. 테스트 봐서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 장학금 10,000원을 드려요. 10,000원을 적립해줘. 90점이 넘어가면 5,000원을 적립을 해드려요. 그럼 4주 동안 12번 수업이잖아. 그리고 테스트가 11번이 있는 거야. 그 11번을 다 100점 맞으면 어떻게 돼? 자, 그럼 11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선생님이 그 버디라는 거를 또, 버디거든. 예. 얘는 뭐냐면, 친구랑 함께 재밌게 공부하라고요. 예. 여기 학원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데려왔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 그러면 내 버디의 장학금도 받아요. 얘는 장학금 따블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요, 여러분들 같이 좀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고등학교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친구가 놀면 나도 놀아. 그래서 둘이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뿌리와 세면서 친구가 된 애들이 많아. 친구 없이 왔어. 친구 없이 왔어.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 물어보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좋은 친구가 돼서. 작년 서기여고 얘기인데 1학년 2학기 때 애들이 2명이었어. 근데 얘네 둘 다 겁나 열심히 하는 거야. 한 명은 6등급인데 와갖고 2등급이 됐고, 한 명은 몇 등급이었더라? 아무튼 3등급이었나? 그래서 1등급이 됐어. 그리고 2학기 때는 기말고사가 한 명이 전교 2등하고 한 명이 전교 1등하고. 그랬더니 걔 주위 애들이 다 쫓아와갖고 지금 서기호가 8명이에요. 2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걔네가 다 몰려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해. 서기호고 애들. 애들이 같이 다 몰려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니까. 선생님이 보기엔 너무 긍정적이지. 애들 선생님이 막 떠들고 있어. 니 지금 요 앞에 공부할 때 있잖아. 막 떠들고 있어. 야, 니네 조용히 해. 야, 선생님 저희 공부 때문에 토론할 게 있어. 교실 잡았는데 교실 안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 3명이, 문과 애들 3명이. 얼마나 좋냐. 그치? 노래방 가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선생님도요, 고2 올라가면서
내가 든 동아리가 잘못 들어갔어. 다 공부하는 놈들 동아리야. 그래갖고 얘네를 보려고 집에 전화를 하잖아. 얘 나갔다? 어디 갔는데? 정덕 도서관. 얘네 보려면 도서관을 가야 돼. 선생님이 그냥 이 올라가는 방학부터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방학 때문에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어. 왜?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솔직히 공부에 겁나게 도움이 됐어. 그 친구들 덕분에. 지금도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모여. 한 15명 되거든요. 그때 동아리 친구들. 지금도 만나. 15명 정도. 예, 아무튼 그 버디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친구가 들어오면 예,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고 아무튼 예. 야 이거 1월하고 2월은 또 한묶음이거든. 1, 2월 윈터는 지금 현재 얘네 둘이 버디야. 얘네 둘이. 기대할게. 다음 주부터 이론적으로 니네 둘이 합쳐갖고 20만 원 이상의 장학금 받아갈 수 있어. 학원에 피 50% 이상을 받아갈 수도 있어. 예. 그리고 1월, 2월 합쳐갖고요. 예. 기록이 40만 원대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이런 버디 이런 거 없이 혼자서 시험 봐. 예. 아무튼 이건 여러분 힘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엄마가 손대면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저 부모님 절대 노터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 해주는 건데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알았지? 예. 자, 아무튼 선생님하고 수학은 다음 주부터 3일 그리고 1월부터는 5일이 될 거예요. 혹시 4일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예? 12시간 정도에 맞추려고. 학기 중에 무조건 선생님이 6시간이야. 일주일에 6시간이야. 3 플러스 3이 되기도 하고 4 플러스 2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무조건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을 해요. 고등학교 때. 학기 중에는. 근데 방학 중에는요. 무조건 12시간 이상을 공부시키는 목표예요. 많이 하는 놈이 잘해. 기본 수업이 12시간이야. 일주일에.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예요. 다음 학기 걸 더 들을 수 있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 더 듣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건 본인이 원할 때만 듣습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이 아무튼 이 정도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나랑 공부할 사람들 화요일부터 예. 센만 갖고 오시면 돼요. 센 고등수학 3. 센은 사야 돼. 저작권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그거 다 편집해갖고 교재를 만들어서 진도를 나갈 거거든. 근데 저작권 때문에 니네가 한 권씩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거 이렇게 해서 나누는 문제가 안 돼. 센 한 권이니까 예, 수학은 고등수학 센 3권 한 권만 갖고 오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어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예, 젊으세요. 젊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영어 선생님. 제주도에서 우리 뿌리아쌤 제주 캠퍼스에서 1등하러 계셔. 선생님 모셔온 선생님이 있어. 예, 그래서 예, 영어 선생님 좀 여러분한테 고등학교 수업에 관해서 안내드릴 거 안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어 과목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국어 공개 수업. 자,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에 예,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교재를 준비하셔야 돼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한테. 알았지? 예? 토요일날 4시부터 6시. 예, 놀고 싶지 그세요? 근데 예, 무료 강의고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필요한 안내사항 안내하고요. 예? 공개 수업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추천드립니다. 참여하시라고. 예. 자, 우리 국어 선생님 유혜미 선생님이신데요. 예, 올해 보니까 애들 성적 엄청 올려주시더라고. 안 다니다가 다니는 애들만. 4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사례는요, 그냥 기본이야. 엄청 애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토요일 날 거 저거 참여하시려면 미리, 선생님한테나 데스크에 이름을 적어주고 가셔야 돼. 그래서 교재를 준비해 주시거든. 예.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좀 바통 좀 넘기도록 할게요. 영어 선생님 얘기 좀 듣고 6시 반쯤 가시도록 하세요. 가기 전에 죽어서 들을 사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알았지? 저 뒤에 앉아있어도 되죠? 아, 네. 너네 아까 근데 나랑 버스 같이 탄 사람 있지 않았냐? 아니었나? 막 오는데 어떤 애들이 여자 둘이 버스를 같이 타는데 뭐 애들이 물어보나 봐. 중간에 뒤에 있는 애들이 막 어디가 막 이러니까 뭐 뿌리아샘가 뿌샘가 막 이러니까 애들이 뿌리아쌈 막 이러더라고. 뿌리아쌈 이러니까 좀 니네야? 아니야? 얘네 말고 두 명 오기로 하는 게 있었는데요. 아 정말요? 밥 먹으러 가나 보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행이지. 뭐 어떤 애들 막 보쌈이라고도 막 그러고 보쌈이라고. 진짜 싫어요 싫어. 엄마가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설거지하고 울수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애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엄마 어디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애가 막 그러는 거야. 뿌리야 샘가 뿌샘가 막 이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엄마가 뭐? 막 이러니까 뿌샘 뿌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학원 갔다 와보니 갑자기 집에 보쌈 시켜놓고 보쌈 왜 시켰어?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 아까 전에 보쌈 먹고 싶다고 막 계속 난리쳤잖아. 막 이러니까 진짜 싫어요 싫어. 근데 난 되게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등학교 거 어렵다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니네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가 절반치기 하잖아, 그지? 절반충 이렇게. 그래서 절반치기 딱 하고 나면은 그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이제 인문계에 진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절반보다 조금 더 넘지만은 그 정도 돼 있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위권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왜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되냐면은 학기 중에 별로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수행평가도 엄청 해야 되고 뭐 할만하면은 뭐 내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내신 준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타겟팅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번에 겨울방학을 특히 이번 3달이나 되는 거잖아, 겨울방학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하긴 하다. 인생이 바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하긴 하지. 왜냐면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 한 95%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런 거는 웬만하면 적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이거를 영어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걸 유념해서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게 갑자기 내가 뜬금없는 소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내신을 보든 수능으로 뭐 대학을 가든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영어는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엄청 쉬워요. 조금 보다 보면. 중학교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고등학교 거도. 길이만 길어지지. 학교 선생님들도 그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하냐면은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내신 시험에 그 지문들을 꼭 범위를 포함시켜요. 근데 그 지문들 그대로 내면 참 좋을 텐데 막 바꾸는 거야. 막 여러 개 바꾸고 막 방향도 바꾸고 막 이래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형 지문들의 독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모의고사형 지문이 그럼 뭐냐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영어는 모의고사형 지문이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만드는 건 직접 만드는 건 10문제밖에 없어요. 독해 문제 중에. 독해 문제로 이제 시험을 낼 거거든. 독해가 총 28문제인데 그럼 나머지 18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충격적이게도 실제 논문에서 그대로 발췌해 옵니다. 실제 논문이요. 영어 논문. 외국 사람들이 쓴 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읽어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거는 그냥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수준의 그거가 아니라 회화 수준의 그게 아니라 논문을 읽는 걸 해보는 거야. 논문을 읽는 거야.
근데 그럼 논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면 실제로 영어 논문을 많이 읽게 돼요. 내가 문과니까 영어 논문을 읽으려고 내가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봐요. 거기에 국회 도서 막 이런데. 근데 내가 시간이라는 거에 관련된 또 뭐 보고서를 써야 돼서 시간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 시간 키워드로.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그 발행된 논문만 읽으려고 했거든. 그게 몇 개 나왔냐면 600개 나왔어요. 600개. 한 달에 600개씩 나와요. 논문이.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쓰는 말 아니야? 그지? 많이 쓰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걸 주제로 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도대체 뭐 하니까 뭐 이런 논문들이 어떻게 나올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가 새로울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읽어보면 맨날 뻔한 얘기야. 맨날 뻔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해설지도 받을 텐데 해석이 돼 있는 거. 한국어로 돼 있는 그 해설을 보더라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절반 이상은 나와요. 무조건. 한국말로 이제 내가 해볼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로의 우리 의식의 분리가 공상적이며 기이하게 자기 관련적 틀 안에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원문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We understand that the segregation 빨리 써야 되니까 그냥 대충 쓸게.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is both a fiction and an ugly self-referential framework. 요런 게 첫 문장으로 시작하거든. 그럼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맨날 뻔한 얘기를 해야 돼. 시간에 대한 뻔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관심을 끌어야겠지.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야. 막 지적인 호기심이 막 엄청 많고 지적으로 막 자극을 받고 싶어하고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의 관심을 끌려고 뻔한 얘기의 문장을 언제나 논문 시작일 거 아니야. 이게 논문 단락별로 갖고 오거든요. 그 단락별로 그대로 발췌하는 그 내용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두 갈씩으로 언제나 작성을 하는데 논문은 그 작성할 때 엄청 뻔한 얘기를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이목을 끌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얘가 첫 문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해 안 돼. 여기에서 우리 지칭하는 건 그냥 읽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지? 앞에 아무 문장도 없었다며. 우리가 이해하는 거면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 상식이래. 오케이. 그럼 넘어가. 별로 중요한 정보도 아니야. 근데 segregation은 분리라는 소리거든. 근데 뭐의 분리냐? 우리 의식의 분리래. 우리 의식이 어떻게 분리됐냐?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된대. 여기까지가 주어네. 주어가 무지하게 길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나랑 하면 어떤 연습을 하냐? 나랑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얘네들은 논문은 뭘 위해서 있는 애들이냐면 명제라는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애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는 그냥 딱 한 줄이거든. 근데 그 한 줄을 얘기하고 싶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 그 어려운 증명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때도 수학에 있는 그 명제 개념을 차용해서 정리를 해요. 이제 나랑 같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기호를 다 일일이 쓸 수는 없고 뭐 명제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요 정리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we understand는 그냥 상식이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적어놔. 그냥 상식이라고.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separation, 분리인데 의식의 분리야.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의식 분리. 그러면은 그 시간 분리하는 거네. 시간 분리하는 거. 시간을 우리 의식에서 분리하는 거. 이거는 공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상적이고, 그 다음에 괴이하게. 괴이하게는 부사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부수적인 역할만 하는 애거든. 그래서 부사야. 그러니까 얘는 넣지 말자. self-referential. 이거는 자기 관련적이라는 뜻이거든. 자기 관련적이면 자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표현이잖아. 자기 연관이 있는 framework. 어떤 틀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시간 분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한테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라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픽션은 공상적이래. 그럼 시간 분리하는 개념은 같다는 소리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하지 말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래. 시간에 관련된 거, 상식을 여기랑 연결하면 무슨 문장이 나와? 분리하면 안 된다며. 그럼 시간은 연속적인 거잖아. 그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시간은 흐른다. 일주일 전에 수능 봤잖아. 그 수능 34번 문제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난이도가 1학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논문에서 발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어떤 특정 유형들은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제 연음 표시인데 명제 표시들을 막 몇 개를 하거든. 이건 ifthen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건 동치의 의미고, 이건 대치의 의미고, 요거는 similar to의 의미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건 and의 의미고, 이건 or의 의미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교재에 적어 놓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하게 되면 나랑 같이 하게 되면은 월간 교재를 받아서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중학교 수준으로 만드는 그 10문제는 여러분들이 고3 하는 그 순간까지 실전 모의고사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내가 수업에서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단어만 기본이 되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걸 내가 다 맞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풀어도 다 맞아요. 그거는 지금 풀어도 여러분들이 중2, 중3, 중2 한 상위권만 돼도 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푸는 스킬적인 측면이고, 왜냐면 그걸 빨리 풀어야지 얘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보통 못해도 한 문제는 한 10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들은 아무리 늦게 풀어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풀 때는 한 2분 정도는 생각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연습들이 뭐냐면은 요 유형들 있죠. 18개 유형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것들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주제별로 다 나눠요. 논문이니까 자연과학이랑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 자연과학이 제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자연과학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자연과학은 명제가 되게 간단하고 예시나 실험 같은 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험 같은 거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 12월 29일? 12월 30일인가? 10 며칠인가? 하여튼 12월 중순에 하거든요. 네,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12월 중순에 있는 아마 둘째 주 토요일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전에 4주 동안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 배웠었던 문법들 중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적용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든 책으로 이제 이거 할 건데 요게 그 책이거든. 요게 근데 내가 만들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게 답지를 안 만들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오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답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것 같은 거는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왜 만만치 않을 거야? 이게 중학교 건데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기본 문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나랑 배우면은 그런 거 배워요.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거 막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나? 접속사 배우지? 중2 때 배우지 않나? 중2 때 처음 배워요. 접속사 여러분들 배울 때 그런 얘기 막 듣거든. 접속사 생략 가능하다고. 그지? 맞지? 근데 나랑 할 때는 접속사가 사실은 여러분 접속사가 한 종류라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접속사 종류만 해도 4개고 대시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형태가 10개 정도 되거든요. 고등 영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렇게나 그냥 생략할 수 있다라고 대신 그렇게 기억하면 사실 안 돼요. 몇 개는 생략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그럼 나랑 문법을 하면 뭘 배우냐면은 앞에 있는 애를 통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예상하는 연습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배울 때 좀 고생한 게 그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뭐 나오면 앞에 선행사 보고 관계대명사 뒤에 읽어야 돼. 그지? 얘 근데 형용사처럼 읽어야 되잖아. 뭐뭐 하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이거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정확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고등 영어는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눈동자 위치가 우리는 뭐가 자연스러우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늘 뭔가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거든.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화해야 돼요.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으면 뒤에 뭐 있겠구나. 그래서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애로 뒤에 있는 거를 예상하는 게 문법이거든. 문법 뭐 할 때 대신 뭐 생략 가능한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거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냐면 요 예문 보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배웠었던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 얘는 진짜 이름은 목적격 명사절 접속사 대시거든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용어는. 근데 얘는 형태가 언제나 어떻냐면은 얘는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동사가 무조건 생각이나 인식을 나타내야 돼요. 무조건 앞에 있는 거가 이해하다가 행동하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대답했지. 여러분들 think라는 애 뒤에 이거 물어볼게요. think라는 애 뒤에 that 한 번도 안 온 적 있어? 생각하다 그 자체인데?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think라는 애 뒤에는 절대 단어 안 오고 단어 오고 싶으면 think of라고 해요. 언제나. 그런 거 같지? 그지? think 뒤에는 언제나 that밖에 안 와요. 무조건. think 뒤에 있는 that은 이거 왜 생략 가능하다고 배우냐면 얘 보면은 이미 뒤에 대절 오는 거 아는데 뭐하러 텐 놔두냐 이거거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민들의 방식이거든. 문법을 배울 때 그냥 여러분들 달달 외울 거면은 필요가 없어.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 독해에 도움되는.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할게. 그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보면 내신은 문법 문제 많이 나오면 2-3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1개 나와요. 문법 문제는. 딱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모의고사나 수능 해줄 때 29번 문제 다뤄주는 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29번 문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안 다뤄요. 여러분들 왜 뭔 소리냐면은 저 29번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싹 다 맞아. 그럼 저걸 해야겠지. 그지? 근데 저거 말고 다른 거가 지금 틀리는데 뭐하러 저걸 하고 있어? 그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것 빼고 나머지 틀리는 정도면은 저건 자동으로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저거는 그 이후에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독해가 되는 문법이 되고 있으면. 그래서 나랑 이제 문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예상을 하는 거 위주로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게 오형식 이런 거 나오거든. 오형식도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동사의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걸 정해놓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공부할 게 더 늘어나는데요? 기존 외운 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이제 그 배웠었던 거 포함해서 중학교 거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 고등학교 3년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합치면 6년 동안 하는 거 모든 과목 다 공부 양들 외워야 되는 것만 채우면요 과장 아니고 이 방 가득 채워요. 책으로 써놓으면. 그 일일이 다 외울 수 있어? 못 외워요. 그럼 어떻게 외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보면은 막 국사를 현실적으로 한국사를 해야 돼. 한국사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현실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반나절밖에 없어. 한국사 버려야 돼. 거의 막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내가 쓰는 물리적 시간이랑 전교 1등이 쓰는 물리적 시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 내신 기간에. 근데 전교 1등은 그 한국사 100점 맞아야 50페이지 외워야 되는데 걔 50페이지 외웠을 것 같아? 외우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럼 분류 작업을 해놓은 거야 걔 머릿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과목이라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공부할 때 그 방법을 얘기해줄게. 나는 한국사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맨 위에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학습 목표를 자세히 읽었어요. 학습 목표가 뭐야?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 그럼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내? 얘들이 이거 배워야 되니까 이거부터 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봐?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 보거든요. 그냥 글자들을 뭐하러 봐? 정작 나올 때는 지도로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지? 지도 같은 걸 막 봐 먼저. 그 다음에 스스로 궁금한 거를 질문을 만드는 거야. 이 지도는 뭔 얘기지? 저건 뭔 얘기지? 그 다음에 굵은 글씨를 봐요. 그 굵은 글씨나 아니면 뭐 밑줄 쳐놓은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얘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류 작업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지.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공부를 잘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이렇게 막 니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하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래요. 나 문법 잘 아는데, 나 문법 여러 개 다 외우고 있는데, 영문법. 나 왜 문법 문제 왜 틀리지? 그거 안 깨어져 있으니까. 그지? 이거 깨어져 있고 안 깨어져 있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빨리 풀어야 된다면. 내신도 어차피 스피드예요. 영어는. 한 33문제 풀게 하는데 50분 안에 풀게 하거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이 70% 나온다며. 이거 막 다 바꿔서 나와요. 다 그냥 타임어택 걸려. 근데 이거 하다가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그냥 이거 뭐 못하겠다, 이건 버리고 저건 버리고 막 뭐 다 버리고 나서 한 10문제 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 이제 처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은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제시한 방법은, 내가 문법을 하든 뭐 하든 여러분들 어디 인강을 보더라도 무슨 문법을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로. 뭐 이거 뭐 생각 인식 동사가 앞에 온다.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얘기를 해주고 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근데 너 좀 기본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알고 있었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준내 열심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잖아. 주말에 어느 정도 쉬고 일주일 내내 안 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아마 수학은 막 장학금도 있고 막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당근이 제시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이미 당근이 제시됐는데 굳이 나까지 당근을 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채찍형 선생님, 그래서 무조건 채찍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랑 같이 들으면 시너지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만 들으면 상처만 있거든. 맨날 지랄하고 주스키 막 이러면서 막 불만만 막 많아지고. 근데 수학에서 이제 힐링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채찍질도 당하시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 공부할 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거치긴 해봐야 돼요. 중학교 때 나 열심히 했는데 그 밀도가 달라요. 고등학교 때 되면은 요건 나는 뭐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그 얘기만 한번 해줄게요. 영어 얘기는 다 끝났거든요.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공부를 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야자 포함해가지고 이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러면 한 7시, 6시 반? 6시 반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10시 반까지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4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 그리고 10시 반 돼서 11시 되면 잠을 잤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나 국영수 중에 수학 하나 틀렸어, 수능 때. 80만 명 중에 6,300등 했어요. 4시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했냐면은 방학 때 아니면 휴일 때 이럴 때는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좀 늦잠 자고 싶잖아, 솔직히. 그래서 늦잠 잤어요. 한 11시까지 자고 좀 아점 먹고 브런치지,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한 12시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해가 지면은 또 하기 싫거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아. 밥 먹어야 되니까 6시간 정도 했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지.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루 4시간, 그 다음에 휴일에 만약에 방학 때 6시간 하루 난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요걸 기억하세요. 난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버페이스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학원이 뭐가 좋냐면은 프로그램 다 있잖아, 그지? 그냥 그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뇌를 빼세요.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도 버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해. 그냥 하다 보면은 옆에서 뭐 하냐면 엄마가 쟤 왜 저래? 쟤 바뀌었나 봐. 막 이러면서 갑자기 과일 깎아주고 아까 막 보쌈 사주고 이거는 보쌈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보쌈 사주지? 왜 보쌈 사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쟤 열심히 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중에 뭐도 있었냐면은 급성 맹장염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야. 배 아파가지고. 모의고사 날인 거야. 그 모의고사 당연히 망쳤지. 근데 모의고사를 보고 왔어요. 이걸 뭐 하냐면 여러분들 왜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놈 아니야? 뭐 그렇게 해?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그리고 그것도 했거든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안 먹었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거 한다고 얼마나 도움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짐인 거야. 내 모든 게 공부하고 연관돼 있어야지. 내 모든 건 이제 공부만 할 거야. 내 모든 건 다 이쪽으로만 연관을 지어야 돼. 다짐이에요. 이거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그거 해서 얼마나 도움 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뭐냐면 난 안 물러설 거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충 알았어요. 난 한 번이라도 물러서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왜 했냐면은 내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내가 사실 롤도 다이아 찍었거든요. 다이아인데 그러니까 엄청 노는 거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번 물러서잖아요. 하루만 쉴까 하는 순간에 나 하루 안 쉬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하루만 쉬어도 그 다음날 영양 가요. 하루 쉬는 순간 그 다음날 어제 놀았던 거 재밌었는데 이러고 싱숭생숭해가지고 공부 눈에 안 들어. 난 그런 사람이거든. 난 그걸 알아가지고 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물러설까 할 때 한 번만 물러서지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물러서면 그거 회복하는데 2번, 3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하게 되면 주는 과제는 진짜 찔끔찔끔합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기본 어휘를 하거든? 핸드폰 기본 어휘 하면은 막 한 3, 40분 막 걸릴 것 같잖아. 그지? 3, 40분 걸리는 게 아니라 짧게 걸리면 8분, 뭐 많이 걸려도 15분 단어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해. 대신에 매일매일. 저 수학여행 가는데 뭐 어쩌라고 매일매일 해요. 저 수학여행 아니면 뭐 몸 안 좋은데 그럼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뭐 수학여행 가고 뭐 몸 안 좋으면은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 얘 몸 안 좋으니까 수능 미뤄줘야겠다 뭐 이렇게 하냐고. 안 미뤄줘. 내신 미뤄도 안 미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정이랑 지금 그 일정이랑 혼동하면 안 돼. 니네들 사정은 니네들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할 수 있는 양만큼을 여기서 절대 무리한 걸 요구 안 하거든요. 우리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양만큼을 하는 거야. 대신에 매일매일 무조건 꾸준하게.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내 교재들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게 될 그 교재고 만약에 내일부터 하게 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왜냐면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제대로 못 보내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내신 교재인데 내신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내신 특강도 하거든요. 내신 특강 뭐냐면 1학년 거 할 그 교재를 미리 겨울방학 2달 동안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니네 발표 나오고 나면 이제 겨울방학 때문에. 요게 맨 처음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랑 수업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 필기를 막 해요. 니네들 나름대로. 필기 놓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기를 다 해놨어요. 필기를 여기 내가 다 해놓은 걸 또 봐도 돼요. 똑같은 예문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 워크북이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합니다. 워크북도 뭐 엄청 어렵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이라는 거 내신 때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문제집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문제집을 다 풀어요. 문제집을 다 푼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마지막 학교 시험처럼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서 모의고사 다 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압박감은 나랑 하다 보면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 앞에 성적 기재란이 다 있는데 내가 예상 등급도 다 적어줄 거거든요.
예상 그 등급이랑 성적 기재란이랑 다 적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면 엄마한테 보내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보통 그거대로 나와요. 보통 등급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내신 모의고사는 그 뭐 다음날에 직전 보강 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전주에 주말에 미리 하거나 여러분은 벌링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지문들만 먼저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영어든 수학이든 또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부담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미친놈도 아니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 막 즐거운 와 괴롭대 막 이런 사람 아니잖아. 딱 아니 그런 사람 진짜 아니거든요. 앞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니야. 미리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줄게요. 한 달 동안 이거 하고 나잖아요. 다 끝나면 이 교재를 한 달 동안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명제로 이제 공부하는 애 자연과학부터 들어가는데 니네 학년별로 안 합니다. 영어는 레벨 테스트를 해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반을 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 겨울방학 때는 일단 그냥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가면 그때부터 한번 갈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러면 수업 내용도 확 달라질 거예요. A반, B반 이렇게 갈려서 고 1, 2막 해가지고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 그거에 맞는 걸 하면 됩니다. 어젠가 11월 모의고사 봤는데 어떤 친구들도 있었냐면은 원래 학원 오기 전에 8등급이었는데 영어가 3등급 된 친구도 있었고 5등급이었는데 이제 1등급 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얘기해 주냐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시키는 걸 무조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야. 나랑 같이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라고 나는 약속을 안 해요.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약속하냐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은 성적 오른다고 약속은 해줘. 그러니까 좀 양은 있어요. 양은 좀 있고 밀도도 있고 그리고 수업이 밀도가 엄청나게 강력할 거예요. 엄청 마구잡이를 할 거예요. 막 내신 기간에는 내가 뭐 비와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막 랩을 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진짜 막 급할 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할 땐 진짜 완전 또렷한 정신 상태로 해야 돼요. 지금 다 또렷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 모든 그 포인트들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모든 공부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냐? 공부하는 사람은 뭘 하든 사람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들한테 나 살 빼고 싶으니까 아이유 다이어트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지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속으로 막 끄덕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 아이유 다이어트를 하든 말든 다이어트 살 빼고 싶으면 그냥 더 많이 움직이고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얘기죠.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만 더 효율적이냐 덜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각오를 지금 막 각오가 막 생길 거야. 그 각오를 3년 동안 갖고 가야 되는데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늘 정해진 대로 그 길대로 하면 분명 잘 될 거예요. 뭐 영어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표 보면은 당장 내일부터 있거든요. 뭐 그거 너무 급박하긴 한데 그래도 중학교 걸 짚어서 했으면 좋겠어서 겨울방학부터 난 해야지. 나는 한 달 동안 좀 놀고 그거 안 된다고 내가 방금 그 얘기 한 달만 놀고 겨울방학부터 해야지.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생각이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95%가 바뀌는 거야. 지금부터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맞다. 이거 말고도 모의고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겨울방학부터 할 거예요. 모의고사 내가 만든 걸로 실전 모의고사 한번 해볼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고 좀 익숙해지고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은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에 맞춰서 복습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교재는 여기 놔둔 거 보고 싶으면 봐.